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조금씩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거래도 차츰 느는 추세입니다. 부동산 이상 거래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주택을 매입했다고 신고한 후 계약을 취소하거나 직거래와 법인을 이용한 편법 증여 및 탈세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이번 주 분양시장은 3.1절 공휴일 영향으로 잠잠한 분위기를 이어가겠습니다. 3월 첫째 주에는 전국 2개 단지에서 865가구의 아파트와 도시형 생활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 디인플루언스라는 단어를 좀 들어보셨나요? 인플루언서들이 돈을 받고 물건을 홍보해주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면 이 디인플루언서들은 오히려 솔직한 리뷰로 이거는 너무 과대평가됐습니다. 사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소비를 조장하는 여러 홍보 영상들과 대비되게 오히려 이 디인플루언서들의 솔직한 리뷰가 많은 사람들의 입에 좀 오르내리고 있는 건데요. 저희 방송도 언제나 솔직하게 여러분께 과대평가 없이 리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전문가의 그런 리뷰 필요하시다면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 이야기 나눌게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5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무료로 솔직하게 전문가의 평가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으니까 고민 내용 자세히 적어서 보내주시면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벌써 2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에는 3월을 앞두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봄 맞이해서 또 그동안 가슴속에 묻어뒀던 고민들은 꺼내버려야겠죠.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주실 부동산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주식회사 랜드스타일셋의 김명관 이사 그리고 신지훈 이사 두 분 함께 하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전화 그리고 문자로 여러분의 고민 다양하게 만나볼 예정입니다. 방송 보시면서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5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고민 내용 보내주세요. 최대한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전화 연결해서 고민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제가 흑석동에 그 빌라 투자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네, 방은 3개고 3룸인데 네, 저는 지금 현재 전세를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예 그냥 들어가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그 전망이나 그 네. 주변 일대 개발 호재가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하면서도 좀 투자 가치가 높은 게 아닐까라고 해서 흑석동의 다세대 주택을 좀 보신 것 같아요. 네네. 네, 저희가 정확한 상담 위해서 혹시 주소를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흑석동 199-6번지. 195-6번지요. 199-6. 199-6번지에 3룸 네네. 다세대 주택을 보셨는데 거주하면서 좀 내가 몸테크를 하더라도 이 다세대 주택에서 네네. 좀 돈을 벌 수 있을지 투자 가치 면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사님과 네.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흑석동으로 지금 거주하시면서 재개발 투자 보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흑석동 하면 뭐 지금 뉴타운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 재개발 투자 쪽으로 관심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네. 한강변이잖아요. 네네. 여기 지금 흑석역에서 조금 접근성이 좋아 보이는데요. 흑석동이 아무래도 좀 언덕이 심해가지고 시간은 좀 소요가 될 거지만 그래도 우리 그 9호선 이용할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지금 3룸이라고 아까 하셨는데요. 네네. 이 금액이 얼마인지가 좀 중요합니다,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거는 6억대에 나와 있거든요. 6억이요. 네네. 여기 실거주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실거주를 그럼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시청자님은 전세 금액이 빼시고 들어오시면
대출을 좀 이용하셔가지고 들어오셔야겠네요. 네네. 지금 제가 한 전세 4억 정도에 살고 있으니까 네, 기존 대출 4억. 2억 정도에 받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담보대출로 한 2억 받으셔가지고요. 네네네. 지금은 어느 동네 살고 계세요? 지금은 거여동 살아요. 거여동이요. 네네. 거여동하고 흑석동하고 차이점을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고요. 저는 일단 네네. 흑석동 들어가는 찬성이에요. 네네. 제가 뭐 하나 지금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네. 성량, 마원한, 동반, 한동성, 영첨, 자몰, 청강이라고 있어요. 네. 이거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다리 대교인가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성산대교부터 시작해서 강동대교까지 제가 알려드린 건데요. 네네. 저희는 어디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마, 원, 한, 동, 반, 한, 동, 성까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나머지 다리는 무시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성수대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 마포대교 사이에 있는 이 한강변 일대 있잖아요. 네네. 이 한강변 일대가요. 지금 현재 서울에서 1등 지역입니다. 물론 이제 아파트가 가장 가치가 높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는 지금 시청자님은 흑석동을 말씀하셨어요. 네네. 서울에서 가장 비싼 동네가 어디예요? 강남이죠. 강남이죠. 강남 중에서도 제일 비싼 아파트, 우리가 제일 갖고 싶어하는 아파트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요? 압구정 현재? 압구정이죠. 압구정 맞습니다. 네네. 압구정은 저희 지금 뭐 서울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사시는 분들 지금 뭐 로망이잖아요. 압구정. 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이제 반포 일대 아파트가 있어요. 네네. 반포 지금 주공 1단지도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바로 옆에가 지금 들어가시려고 하는 흑석동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노량진이 있고 바로 여의도가 있어요. 네. 북쪽으로는 지금 이촌동이라는 동네도 있고 우리가 유명한 한남동 동네도 있고요. 국제 네. 업무지구도 있어가지고 이 한강변 일대가 앞으로 이 지역이 아파트만 들어온다고 하면 서울에서도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될 거예요. 네네. 그래서 흑석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으로 한강변에서 땅이 별로 많이 안 남았거든요. 네. 한강변에서 남쪽으로 보시면 대부분이 다 아파트예요. 근데 주거할 수 있는 이 노후 주택가가 별로 없습니다. 네. 딱 두 군데 있는데 그중 한 군데가 흑석동이에요. 네. 제가 지도를 좀 바꿔가지고 현재 어느 지역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보시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강변 일대 아파트들인데요. 지도를 좀 확대해서 보면 이 압구정 일대잖아요. 네. 압구정은 전부 다 아파트가 들어와 있어요. 네네. 왼쪽으로 쭉 이제 가보면요. 반포 일대. 반포 같은 경우에도 주공 아파트가 지금 전부 다 재건축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파트밖에 없어요. 한강변에 저층 주거지가 아예 없습니다. 그 옆으로 이제 현충원이 있고요. 네. 바로 이제 노량진하고 흑석동이 있는데 지금 시청자님이 생각하시는 지역이 흑성역에서 바로 옆에 있는 흑석동. 그 옆에는 지금 전부 다 어디예요? 여기는 지금 뉴타운 지역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옆으로 보시면요. 저 노들역하고 노량진역 사이에 또 다른 노량진 1동 또 주거지역이 있고 옆에가 이제 뉴타운 지역이 있어요. 네네. 재개발하려고 그러면 가장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첫 뭐요? 번째. 자, 재개발을 하려면요. 네네. 첫 번째로 노후도라는 게 충족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입지가 좋은 곳이어도 재개발은 안 됩니다. 그렇죠. 시간을 지난 후에 노후도로 충족이 돼야지만 재개발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네. 시청자님은 지금 실거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노후도 면에서 너무 오래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주하기 조금 이제 불편하실 수 있어도 네. 좀 결정을 하셔야 돼요. 네네. 깨끗한 동네 가셔가지고 내가 시간이 지난 후에 재개발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들어가서 주거 환경에 대한 욕심도 좀 부리실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지금 진짜 재개발이 당장 구역지정 될 수 있는 그런 노후도가 충족돼 있는 지역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 기준이 몇 프로냐면요. 67%예요. 네. 현재 그 동네에 67%의 노후도가 있어야지만 재개발이 가능한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시청자님이 보신 지역 있잖아요. 흑석동. 네네.
이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67%가 안 나옵니다, 지금.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시청자님은 여기 들어가서 거주하시면 한강변의 유일한 주거 지역인 맞아요. 네.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재개발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 이유는 바로 옆에 뉴타운 지역 있죠. 네. 그 옆에 노들역에 공공 재개발하고 있죠. 네. 주변 지역이 전부 다 아파트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오면 한강뷰까지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재개발에 대한 동의서라든지 의욕은 되게 넘쳐날 거예요. 하지만 뭐가 문제예요? 노후도 67%가 안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한강변에서 한정거장을 옆으로 넘어오세요. 그럼 노량진동이라고 있어요. 네네. 노량진동은 지금 현재 이 67%의 노후도가 충족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노량진 쪽으로 조금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노량진이나 흑석동이나 한정거장 옆이어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앞으로 가격 차이는 많이 날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노량진역하고 노들역 사이에 있는 노량진 1동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네. 우리 노량진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을 끼고 있잖아요. 근데 흑석동에 있는 뉴타운하고요. 노량진 뉴타운하고 대결을 해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어느 뉴타운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은? 흑성 뉴타운이 더 유명하지 않나요? 아, 그렇죠. 맞아요. 네.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네. 예, 저도 처음에는 잠깐 혹했었어요. 근데 네. 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흑석 뉴타운은 그 옆에 현충원이라고 강남으로 넘어가기 위한 벽이 쳐져 있어요. 강남까지의 접근성 때문에 강남 주변 아니면 서초동까지 강남 직장인들의 수요자를 땡기기 위해서 가격이 비싼 지역이잖아요. 네. 근데 강남 직장 말고 또 다른 억대 연봉 직장이 서울에 또 어디가 있습니까? 여의도라는 지역이 또 있습니다. 여의도. 네. 그럼 여의도에 근무하는 직장인 기준으로만 생각하겠습니다. 자, 여의도에서 우리가 국제금융가에서 일을 하는 억대 연봉을 받는 이 직장인의 기준만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흑석동 가서 거주하는 걸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집 앞에 노량진에서 거주하는 걸 원하겠습니까? 아무래도 노량진이 더 가깝죠? 그렇죠. 더 네. 가까운 지역, 직주 근접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여의도에 일하시는 억대 연봉 분한테는 여의도의 가치가 더 높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지금 흑석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재개발이 좀 띄엄띄엄 분리되어 있는데 네. 노량진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덩어리가 네네. 8개의 구역이 거의 한 정사각형 마름모꼴로 딱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지금 신축 아파트들이 따닥따닥 붙어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8개가. 네. 네네. 근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일반 우리 현대나 삼성에서 들어오는 그런 일반 아파트가 아니고요. 하이엔드라는 고급 브랜드가 들어온다고 지금 8구역 같은 경우에는 확정돼서 이주를 하고 있어요. 네. 이 고급 하이엔드 브랜드가 들어오는 지역들이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요. 한강변 일대에 들어오는 지역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반포 일대 주공 아파트가 지금 다 하이엔드급으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가장 우리가 처음에 들어온 지역이 저기 대림에서 들어온 아크로 아파트. 네네. 하이엔드급. 옛날에는 이제 2편 세상인데 이제 하이엔드급으로 아크로가 들어오면서 그 옆에 이제 현대도 들어오고 이런 하이엔드급 아파트가요. 3개 이상 뭉쳐져 있는 지역은 반포 쪽 말고 개포동에 있는 지금 주공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30억이 지금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이엔드급 아파트가 3개 이상 들어온 아파트 단지는 30억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런 지역이 어디냐면 앞으로 노량진 지역이 될 거예요. 네. 추가적으로 노량진 지역 보시면요. 수변 복합개발이라고 예전에 수산시장이 있잖아요. 네. 이 노량진 수산시장인데요. 수산시장이 이제 새로 만들어지면서 그 옆에 수협당이 있는데 지금은 수협당을 놀리고 있어요. 이 지역을 앞으로 수변 복합개발이라 그래가지고 유일하게 한강변에 업무지구가 들어온다고 하면 네. 노량진에서 신축 아파트 하이엔드급 8개 단지, 한강변에 있는
한강변 최초의 업무지구 그리고 여의도에 있는 이 재건축 아파트들 이 연계돼 가지고 이쪽에 걸어 다닐 수 있게끔 보행 도로를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자, 이래도 흑석동이 더 좋아 보입니까? 저는 앞으로 개발이 완료됐을 경우에는 노량진지의 가치가 훨씬 높아 보여요. 네네. 그리고 노량진 1동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 네네. 노량진 1동이에요. 노량진역하고 노들역 사이에 있는 노량진 1동. 그쪽은 여기도 좀 아파트가 물건이 좀 들어오면 있어요? 입주할 만한. 네네. 여기도 지금 현재 입주할 만한 집이 있어요. 아 그래요. 노후도는 벌써 지금 현재 재개발에 충족할 수 있는 67% 훨씬 넘어 있으면서 네네. 거주하면서 조합원의 자격이 되는 지역이 있는데 네. 아까 흑석동이 6억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빌라 금액치고 6억이라는 금액은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 네네. 금액으로 충분히 노량진 1동에 들어가셔서 거주하신다고 한다면 네. 우리는 이미 67% 이상의 노후도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아 그리고 두 번째는 흑석동의 가치보다 노량진 가치가 더 좋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실거주하시면서 몸테크 재개발하시기에는 한강변에 네. 흑석동보다는 저 노량진 지역 추천해 드리면서요. 네네. 현장 가셔가지고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 좀 해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한강변 재개발은 저는 들어가시는 창조성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선 내 집 마련을 해서 앞으로의 투자 가치를 보고 조금 몸테크 하겠다. 그 한강변으로 이주 계획 찬성 의견 드리면서 조금 더 빠르게 좀 실행될 수 있는 흑석동보다 노량진 쪽으로 한번 가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임장 활동 해보시고 아 이곳이다라는 곳이 생각나신다면 또 결정하시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 받아오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5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언제나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도움 드리고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아, 제가 지금 그 상계동에 네, 3단지하고 지금 창동 3단지하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 지금 음. 매수를 좀 해볼까 해서 지금 네. 연락을 드렸거든요. 아, 지금 그러니까 내 집 마련, 거주를 좀 함께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네네. 네, 재건축으로 좀 멀리 바라보고 계시는 건데 지금 두 네. 개의 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아파트를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노원 예. 상계주공 3단지냐 아니면 도봉 창동주공 3단지냐 과연 어디가 조금 더 투자 가치가 높을지 하나하나 좀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이사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네. 재건축 네, 아파트에 안녕하세요. 네네. 몸테크 하시려는 거예요? 예, 예. 몇 평이나 사시려고요? 24평형 보고 있어요. 24평형이요? 네. 이쪽 지금 주변 아파트가 상당히 노후도가 네. 심한 지역이거든요. 예. 대부분 다 몸테크보다는 이제 예전에 적은 금액, 예전에 정말 한 1억 정도면 한 2억 5천짜리 아파트 살 수 있었던 게 이 동네예요. 네. 근데 지금은 금액이 한 3배 정도 올라간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많이 네. 올랐어요. 그래도 앞으로 상계동 같은 경우에는 단지수가 되게 크잖아요. 예, 예. 그래서 분명히 지금 가치보다는 이 대단지가 바뀌었을 경우에는요, 엄청난 가치가 있을 거예요. 목동도 마찬가지지만 상계동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거의 두 번째로 큰 대단지 아파트가 재건축이 예정돼 있는데 네. 시청장님은 지금 두 군데를 고민하셨어요. 예, 예. 창동역 앞에 있는 창동주공 3단지를 하나 보시고 계시고요. 네. 노원역 앞에 있는 상계주공 3단지를 보고 계시잖아요. 예. 이 두 아파트가 정말 많이 고민들 많이 하시는 단지들이에요. 아, 3단지들. 예, 예. 시청자님은 지금 두 개 다 24평 보고 계세요? 네. 어디가 시청자 입장에서는 더 좋아 보이세요? 그리고 좀 끌리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끌리기는 상계주공 3단지가 나아 보이는데 이쪽으로 하면은 금액대가 조금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차이가 많이 나나요? 조금 나아요. 조금 나요. 예, 예. 시청자님이 상계주공 3단지가 더 끌린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창동보다는 노원 쪽이 네. 입지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서 네. 예, 저는 일단 지금 마음에는 상계주공 3단지를 보고 있는데 가격 면에서는 또 창동도 나쁘진 않아서 지금 네. 약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어떤 답변을 원하세요? 더 좋은 앞으로 더 비싼 저 좋아질 단지가 어딘지 제가 알려드리면 좀 괜찮으시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조금 더 향후에 뭐
투자 가치가 조금 더 있는 것들이 조금 좀 무리하더라도 그게 있다고 하면은 그쪽으로 갈 같은 마음이 24평 내로 해가지고 네, 창동중구 3단지하고 상계중구 3단지랑 해서 한 1억까지 차이는 안 날 거예요. 네, 그렇죠. 한 5천에서 한 7, 8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은데 네, 네, 저는 만약에 이 금액을 네, 시청자님이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 네, 저는 무조건 상계중구 3단지입니다. 예, 예, 이쪽으로 가셔야지 지금은 한 5, 6천 정도의 차익이지만 나중에는 그 이상 몇 배의 가격 차이가 날 수 있는 지역이에요. 네, 네, 지금은 두 개 비교하면 예를 들어서 창동중구 3단지가 뭐 5억이다. 그러면 상계중구 3단지가 뭐 5억 6, 7천 할 거 아니에요. 네, 네, 지금은 같은 5억대예요. 나중에 아파트가 지어지면 이게 같은 금액대일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이유를 제가 설명 좀 해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 두 개 다 이제 더블 역세권 지역이에요. 네, 네, 근데 창동이 지금 많이 유명해진 게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GTX라는 이제 고속철도가 지금 들어오는 겁니다. 네, 네, 상계동이라는 지역은 어떻게 보면 직장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강남이나 서울권의 일대로 직장이 출근을 하고 다시 돌아가는 이제 배드타운의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GTX라는 광역 교통망이 들어오게 되면 도심과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지잖아요. 네, 네, 거기까지 걸어서 3분의 1을 갈 수 있는 이제 아파트가 창동중구 3단지예요. 예, 당연히 좋아지겠죠. 근데 노원역 앞에 보시면요. 예, 예, 이 차량 기지하고 도봉 면허 시험장이 있는데 네, 네, 이 지역에 바이오 업무지구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업무지구에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GTX를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뭐. 아예 없죠. 예, 왜? 예. 직장이 지금 집 앞에 있는데 이걸 타고 내려갈 일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GTX라는 거는 이제 서울 도심 쪽으로의 접근성이 좋아지는 건데 네, 직장을 가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근데 직장을 가기 위한 수단이 현재 노원구 일대에 들어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노원역 일대 사시는 분 입장에서는 GTX에 대한 가치가 조금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창동주공 3단지나 이제 상계주공 3단지나 노후도는 비슷해요. 30년 중후반 정도 됐기 때문에 네, 비슷한 노후도의 재개발 속도 저는 비슷하게 될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앞으로 이제 안전진단 다 통과됐고 이제 재건축에 대한 우리가 규제가 많이 완화됐잖아요. 네, 네, 시작했다고 했을 경우에 완성된 거를 생각을 한번 해보겠어요. 창동중구 3단지는 우리 단지 하나만 재건축이 되는 거예요. 네, 여기 일대가 지금 현재 한 2,500가구 정도가 있으니까 네, 네, 재건축이 됐을 경우에는 한 4,000가구 정도의 재건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뭐 대단지입니다. 엄청난 대단지예요. 그렇죠. 상계주공 3단지가 조금 작아요. 한 2,300세대. 근데 상계주공 3단지일 때는 3단지만 재건축하는 게 아니고요. 그 옆에 5단지도 재건축하고 6단지, 4단지, 2단지, 1단지가 같이 재건축을 같이 할 거예요. 같은 시기에. 각각 해가지고 한 2,000세대 정도씩만 잡는다고 하더라도요. 네, 이 일대 상계동에서 1, 2, 3, 4, 5, 6단지까지는요. 거의 한 2만 세대 정도가 들어오는 미니 신도시급 아파트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파트가 4,000세대짜리가 살기 좋겠습니까? 우리 집 앞에 2만 세대짜리 동네가 살기 좋겠습니까? 아무래도 세대수가 많은 게 좋겠죠. 그렇죠. 커뮤니티 이런 게. 그리고 업무지구가 들어왔을 경우에도 직장이 가까운 지역, 업무지구 직장인들한테는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내 집 앞에 역세권 대단지잖아요. 예, 그 지역이 3단지일 때 이게 중량천을 기준으로 해서 이 중량천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도봉구예요. 그렇죠? 네, 왼쪽 같은 경우에는 어딥니까? 노원구잖아요. 네, 네, 노원구에는 도봉구가 가지지 않은 뭔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상계중앙아파트 일대에서 네. 노원구, 중계동 일대 보시면요. 은행 사거리에 학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예, 그렇죠. 우리 노원구는요.
강북 일대에서 학원으로는 가장 다니기 좋은 지역, 학군이 제일 좋은 지역이 노원구예요. 예, 예. 만약에 창계주공 3단지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노원구 학군으로 학교를 다닐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학교는 못 다니죠. 학원을 이용할 수가 있어도. 예, 예. 같은 구 내에서 학교를 배정받기 때문에 노원구 쪽에 학교를 다닐 수는 없어요. 하지만 노원구에 있을 경우에는 노원구의 그 좋은 학군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단 도봉구와 노원구의 차이도 있지만 제가 부수로 설명해드렸던 교통의 호재냐 아니면 업무지구의 가치냐 아니면 단지가 크냐 아니면 대단지로 들어오냐의 차이점을 봤을 경우에는 저는 나중에 창동주공보다는 상계중공아파트가 훨씬 더 가치가 높다. 그래서 이 조금의 금액을 감당할 수 있으면 전 상계중공 3단지로 매수하시는 거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님이 생각하셨던 내용과 조금은 부합하는 내용을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좀 자금적인 여력이 되신다면 보셨던 대로 상계 주공아파트 쪽으로 이사하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5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도 여러분의 고민 다양하게 만나서 또 해결해드리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한 투자 계획 세우고 싶으신 분들은 전문가와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참여해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월요일 또 김명관 이사와 함께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는 역세권 개발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무료 세미나 안내 부탁드릴게요, 이사님. 네, 저희가 이제 무료 세미나로 소수정의를 해서 역세권 재개발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가장 크게 재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 모아타운, 역세권 개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전 재작년부터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이나 작년에 모아타운이 되게 활성화가 돼 있었는가 반면에 역세권 개발에 대한 발표가 아직 많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게 이제 올해 역세권 개발에 대해 엄청나게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역세권 개발에 해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역세권 개발이 많이 지정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정될 수 있는 지역들을 저희 세미나 나오시면 저희 전문가와 같이 어느 지역 분석을 통해서 어느 지역이 앞으로 재개발, 역세권 개발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최근에 지금 방송에서도 그러지만 많은 문의 전화가 오는 게 또 지금 현재 부동산 금액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내 아파트를 팔고 아니면 내가 실입주를 할 아파트, 실거주할 지역을 조금 옮겨 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 분들 역시도 세미나 참석하시면 앞으로 23년도에 앞으로 내가 어떻게 부동산 시장 흐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을 저희가 같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갈아타기라든지 보유 부동산에 대한 문의 아니면 이 재개발 투자 특히 역세권 개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세미나 참석해 주시면 정말 좋은 꿀팁 많이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월요일에 전문가 김명관 이사 그리고 신지훈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투자 전략 세워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이번 주 목요일과 토요일 날 진행됩니다. 참여해보고 싶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친절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드릴 거고요. 자, 이번에는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들 신지훈 이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은 뒷번호 5887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성동구의 응봉 신동아 아파트 60제곱미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도해 봐야 할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거주하고 계시는지 여부는 조금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이사님 이 아파트 계속 가져가 봐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매도할까요? 네, 최근에 이제 많이 나왔던 부동산 이슈 때문에 또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결론적으로 이 아파트는 좀 보유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 호재가 성동구 내에는 굉장히 많죠. 그 중에서도 현재 이 아파트는 약간 그 주변 일대에 비해서 조금 비교적 금액대가 낮은 편에 속하고요. 보니까 앞으로의 개발 호재들, 주변의 개발 호재들과 이슈들 때문에 미래 가치가 굉장히 크게 올라갈 아파트라고 전망이 됩니다. 우선 우리 아파트는 입지적으로 한강변 쪽에 위치해 있으면서 조망권이 일단은 굉장히 우수하고요. 강남과의 접근성도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런 단지에 최근에 이제 리모델링이 확정이 되어서 세대수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확장 등을 통해서 여러 기반 시설들이 아파트 내에 좀 개선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슈가 좀 집중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이슈 때문에
최근 응봉동과 바로 붙어 있는 인근에 이제 삼표 레미콘 부지 있죠. 이 레미콘 부지가 철거를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고층 그 초고층으로 올라가는 랜드마크 건립을 가능하도록 법안도 추진 중이기 때문에 향후 이 응봉동 일대의 가치가 굉장히 지금보다 더 커질 예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좋은 지역에 있는 이런 아파트는 좀 보유하신 다음에 조금 더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저는 보유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도 좋은 지역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 더 기대해 볼 만하다 보유 의견 드리면서 기분 좋게 또 다음 사연 살펴볼게요. 뒷번호 0447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문제 사연입니다. 노원구의 공릉 풍림 아이원 아파트 59제곱미터를 실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해봐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번엔 내 집 마련이네요. 어떻게 보세요, 이사님? 네. 풍림 아파트 거주하시면서 투자 전망까지 생각하셨다고 하는데요. 저는 매수 찬성 의견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파트 인근으로 굉장히 좋은 교통 호재가 있죠. 그리고 개발 호재도 플러스가 되어 있으면서 가치 상승의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는데요. 바로 옆으로는 동부간선도로가 지하와 지나가면서 지하화 사업을 또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개발이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은 지하화 사업이 개발이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은 강남 대치동까지 지하화로 간다고 하면은 10분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굉장히 대폭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강남과의 접근성까지 굉장히 우수해져서 집가 상승도 노려볼 수도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건너편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이 2025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곳의 상업시설과 주거, 그다음에 호텔, 영화관 등 융복합 시설들이 굉장히 대거 들어서면서 문화시설까지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풍림 아파트의 가치는 조금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인근에는 중계동 학원가라던가 아니면 이마트, 대형마트 등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주거 환경 또한 우수한 편이고요. 교통과 새로운 기반 시설들이 확장됨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면서 거주하시는 이런 풍림 아파트 고려하시는 거 매수 찬성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호재 중에 호재라고 하는 교통 호재도 품고 있고 또 시거주하기에도 좋은 지역이다. 찬성 의견 드리면서 다음 문자 사연 더 볼게요. 뒷번호 2756번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입니다. 여유자금 2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 일대 재개발을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막막합니다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도움 주실까요, 이사님? 네. 보유 자산이 2억이신데 서울 지역에 재개발 투자 가능한 곳들 당연히 있습니다. 가능한 곳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개발이 확실시되고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곳은 굉장히 극히 일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잘 판단하시고 잘 선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에 진행되는 소규모 정비 사업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졌죠. 이러면서 서울 전 지역의 개발이 진행하면서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그리고 배후 지역에 업무 시설이 있는 곳, 그런 곳들이 조금 더 개발 속도가 빨리 진행되는 것이 조금 눈에 띄게 그런 곳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지역들이 대부분 3도심권역 안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2억으로는 조금 들어가기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금이 높다라는 장애물이 반드시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런 수요가 높은 지역에 간혹 이제 소액인 2억 원대에 진행한 곳이 간혹 나오지만 이런 매물을 찾는 게 사실상 일반 분들한테는 굉장히 힘들죠. 하지만 이제 전문가와 함께 좀 찾는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래 번호로 지금 나가고 있는 번호로 좀 연락을 주신다면 추가 상담을 통해서 한번 그런 지역을 같이 모색해 보는 방안을 한번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은 2억으로도 서울 접근 가능하다라는 긍정적인 답변 드리면서 하지만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는 게 중요하겠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다음 문자선 하나 더 볼게요. 뒷번호 2476번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입니다. 강서구에 등촌 주공 2단지 아파트 56제곱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도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역시 이것도 거주 여부는 조금 빠져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사님? 네. 일단 결론부터 저는 말씀드리면 매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보유 기간은 지금 질문에 나와 있진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간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정리를 하시고 다른 곳으로 조금 한번 갈아타기를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게 꼭 이 아파트가 굉장히 나빠서 이 지역이 나빠서 이런 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호재들도 있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다른 지역 쪽에 조금 더 많은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린 거고 마곡지구 특히나 이제 대형 업무지구가 조성되어 있는 쪽에 문화시설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고 이런 쪽으로 조금 보신다라고 하면은 갈아타는 게 그쪽으로 갈아타시는 게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하지만 일대 전망은 좀 좋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폭 자체가 굉장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가운데 쪽 특히나 이제 3대 업무지구가 있는 3도심 쪽으로 들어오지 않는 한 주변부에서 만약에 갈아타기를 좀 찾아보신다라고 하면은 수익의 폭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갈아타기의 의미가 조금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갈아타는 것을 고려한다면 3도심 인근 지역 쪽으로 오시고 아니면 개발이 굉장히 큰 대형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쪽으로 갈아타는 것을 저는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가치로 생각해 본다면 조금 더 가치 높일 수 있는 곳으로 갈아타게 해보는 게 좋겠다. 매도 의견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저희 언제나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5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또 문자 사연에서도 내 여유 자금으로 좀 투자처를 알고 싶어요. 재개발 투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연들 정말 많이 오잖아요. 그런 분들 도움받아 가실 수 있는 또 이사님과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사님 자세하게 좀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에 역세권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의를 1대1로 하기보다는 좀 더 많은 분들이 그런 지역들을 찾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미나라고 하는 한 20명 정도 예약제로 받아서 20명 정도 분에게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 오후 1시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세미나장에 오셔서 그런 정보를 받아가신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도 조금 더 수익률이 높은 지역 쪽에 투자하실 수 있는 상품들을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옆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 주셔서 예약을 하신다면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 오후 1시에 시청자분이 맞는 시간대에 오셔서 그런 세미나를 들으신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많은 전화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 계획 세워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무료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무료 상담 전화 연결해서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다음 시청자분 연결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지금 2억 정도가 있어가지고, 네. 예, 그 역세권 쪽에 이제 그런 개발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저 네. 연락을 드렸거든요. 네, 혹시 보셨던 지역이 좀 있을까요? 아니요, 본 적은 없고요. 그냥 네. 뭐 뉴스에 나오는 거 좀 보긴 봤어요. 알겠습니다. 먼저 전문가와 상담 통해서 좀 지역을 좀 좁혀가고 싶으신 것 같아요. 말씀 주신 2억의 여유 자금으로 역세권 개발 사업 어떻게 좀 시작을 해보면 좋을지 도움 받아볼게요. 이사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역세권 개발 2억 정도 투자를 하시려고 생각하는데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셔야 될까요? 그래도 이제 업무 시설 가까운 지역이면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이 역세권 개발이요. 네. 다른 뭐 우리 신통이나 모아처럼 똑같이요. 27년도까지 100곳을 선정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아마 재작년 12월 달 기사, 21년도 12월 달 기사에 이제 발표가 된 보조 자료 내용인데요. 자, 역세권 개발에 100군데 신청한다고 했으면 그 100곳이 될 만한 지역에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근데 역세권 개발은 어디에다 가는 거예요? 역 주변이요. 그 역에다 가는 거잖아요. 네. 다른 뭐 신통이라든지 모아타운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은 거예요. 서울의 지하철역이 한 300, 한 7, 80개 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지금 서울시에서 100곳 선정한다고 했으면 거의 한 3, 40% 정도의 확률이 있는 거잖아요. 예. 100곳 선정하는 거니까. 근데 그 역 중에서도 우리가 보면 이제 지하철역이 하나가 다니는 역이 있고 2개, 3개, 4개 뭐 여러 개 지하철 노선이 다니는 역들이 있죠. 네네. 그 아무래도 지하철역 하나가 다니는 역보다는 2개 다니는 역이 가치가 더 높을 거고요.
2개보다는 3개, 4개인 역이 더 가치가 높을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역세권 개발에 만약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제일 좋은 역부터 하나하나 걸리고 가시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서울에서 제일 좋은 역이 어디예요? 강남 쪽이요. 강남 쪽이요. 강남 쪽에 이제 삼성역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그리고 강북 쪽에는 서울에서 가장 중심부에 있는 서울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엄청나게 개발을 하고 있는 청량역이 있어요. 지금 현재 청량역 가보시면요. 63빌딩보다 더 높은 65층짜리 주상복합이 한 10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가치가 높은 지역이에요. 근데 이 제가 말씀드린 이 세 지역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서울역하고 청량역하고 그다음에 삼성역에 있잖아요. 네. 이 세 지역은 GTX라는 게 들어오는 지역들이에요. GTX가 들어오는 지역인데 서울에 이 지역 말고도 GTX가 많이 들어와요. 근데 특히 이 지역들은 2개씩 들어온답니다. 2개씩. 자, 그럼 이 지역 주변에 역세권 개발 할까 안 할 거야? 아무래도 할 하긴 수밖에 했겠죠. 없죠. 예. 할 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서울에서 지금 또 역세권 개발로 해서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 어디가 있냐면요. 이 청량역하고 서울역하고 삼성역하고 딱 3등분 해보니까 이 지역 안에서 왕십리라는 역이 있고요. 용산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두 곳이 GTX가 각각 하나씩 들어온대요. 자, 이 정도 되면 서울에서 아까 직장과 도심과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들에 GTX가 들어오는 역으로 지금 역세권 개발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일반 지하철역에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10년 이내에 GTX가 들어오는 역사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 개발이 저는 100%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서울역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재개발하는 데 있어서 금액이 상당히 많이 비싸잖아요. 네. 바로 아래가 용산 지역이고요. 청량리 지역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 많이 비싸고 우리 강남 삼성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재개발하는 지역이 삼성동에는 없고요. 용산 같은 경우에도 용산역 앞에는 이미 역세권 개발이 다 끝나가지고 지금 현재 4, 50짜리 주상복합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한 곳, 서울 도심 지역에서 GTX가 들어오면서 단 한 곳이 아직 역세권 개발이 안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 그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왕십리역입니다. 왕십리역. 왕십리역. 아까 도심과의 접근성 말씀하셨잖아요. 직장. 네. 서울에는 광화문이라는 직장이 있고 여의도라는 직장이 있고 강남이라는 직장이 있어요. 근데 왕십리역에는요. 지금 현재 2호선, 5호선, 경의중앙선, 분당선이 지금 현재 4개의 노선이 다니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5호선을 이용하면요. 광화문까지 한 번에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의도까지도 한 번에 갈 수 있는 역이 바로 5호선입니다. 5호선. 그 분당선을 타면 아래 쭉 내려가시면 바로 강남까지 접근성이 한 15분 이내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 경의중앙선 있잖아요. 예. 경의중앙선은 잘 이용을 안 하는 역이긴 하지만 이 역이 한강변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거든요. 그럼 가다 보면 한남역이 나와요. 한남역에는 한남동, 뉴타운이 있잖아요. 그리고 쭉 한 2정거장만 더 가면 용산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용산역에는 또 뭐가 있어요? 국제업무지구라는 곳이 또 다른 업무지구가 들어오는 지역이 바로 용산역이잖아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왕십리역에는 GTX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앞으로 왕십리역에서 GTX를 이용을 하면 쭉 한 번에 삼성역까지 갈 수가 있어요. 삼성역에 가면 현재 GBC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라고 또 다른 업무지구가 또 들어와요. 자, 서울에는 광화문, 여의도, 강남에 대한 직장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앞으로 10년 이내에 들어올 지역들이 바로 용산에 있는 국제업무지구하고 강남에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입니다. 이 모든 지역을 우리가 왕십리라는 지역에서 한 번에 다 갈 수가 있어요. 시청자님 보시기에는 이런 지역이 역세권 개발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할 수 있겠죠. 네. 서울에 있는 직장에 다 갈 수 있는 지역이 왕십리역이에요.
역세권 개발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지 않은 곳이 왕십리역인데 전 앞으로 100% 왕십리역은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엄청나게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2억이라는 돈으로 서울 시내 역세권 개발을 투자하신다고 한다면 꼭 왕십리역에 가셔가지고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왕십리 지역 먼저 살펴보시고 또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 다음 전화 또 빠르게 연결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어떤 고민 함께 좀 살펴볼까요? 네, 저는 지금 북한산 프로지오 32평을 네, 실거주로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여유 자금은 한 1억이 있어가지고 네. 혹시 갈아타기를 할지 아니면 계속 보유를 할지 고민 중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은평구에 위치한 아파트 맞지요? 네네. 네, 은평구 북한산 푸르지오 아파트 32평형 실거주하고 계시는데 여유자금 1억을 더해서 좀 상위권으로 이사를 가느냐 아니면 여기 좀 그대로 머무느냐 한번 이사님 도움 받아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실거주를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북한산 푸르지오잖아요. 예. 34평 거주하고 계세요. 네, 맞아요. 이 매매하시게 되면 나한테 이제 얼마가 들어옵니까? 이게 요즘 지금 한 8억 5천 정도 시세가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8억 5천이요. 네. 지금 현재 이거 매도하시기 쉽진 않으실 거예요. 어느 아파트 다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 아파트가 안 좋아서가 아니고요. 지금 아파트 매수 심리가 너무 많이 떨어졌어가지고 이 갈아타시는 분들, 매도하시는 분들, 매수하시는 분들이 움직이질 않고 계세요. 네네. 이게 이제 금리가 좀 중요한데 금리가 다시 좀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이 심리가 불안정한 심리가 계속 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거를 팔고 만약에 갈아탄다고 하더라도 우리 거를 과연 매도를 이 금액에 우리가 원하는 금액에 할 수 있을까가 첫 번째 의문사항이고요. 네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추가적으로 8억 5천에 1억이라는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이 여유자금을 또 안 쓰고 가지고 있기도 또 상황이 조금 애매합니다. 네.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그냥 9억 5천 정도가 나오잖아요. 네. 한 10억 가까이가 나오는데 네. 우리는 지금 은평구에 살고 있어요. 네, 은평구요. 10억 정도의 34평으로 도심권 지역의 아파트를 살 수가 없습니다. 아, 네. 네. 한 25평 정도의 리모델링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들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현재 34평에 거주하시고 있으면서 이거를 25평으로 줄여가지고 리모델링에 대한 가치만 보고 거주하시기에도 또 만만치 않으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지금 이 아파트의 매매가 좀 활성화될 때까지 조금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올 연말 정도 내년 초 정도 되면 다시 이게 금리만 안정화된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금액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네. 중요한 거는 이 금액이에요. 금액. 이 1억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있기는 좀 아까우니까 이 위쪽으로 연신내 지역으로 소액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신내 지역에는 지금 GTX도 들어오면서 이 대조동이라든지 가련동 아니면 독바이역의 신분당선에 들어오면서 독바이 역세권 개발, 불광역 일대 재개발. 지금 연신내 쪽 일대가 재개발 밭이에요. 네. 재개발 밭이기 때문에 1억이라는 돈을 한 단기 투자를 1년 정도 해가지고 넣어두셨다가 1억을 2억, 3억 만들어가지고 다시 내 금액과 합친다고 했을 경우에는 10억대 초반에 지금보다 훨씬 더 조건이 좋은 상황으로 갈아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내 돈을 좀 불려보시는 전략으로 해서 기존 아파트 유지하실 때 이 여유자금은 재개발 쪽으로 한번 넣어보시는 거 이렇게 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파트 원래 금액대로 좀 평가받을 수 있을 때 매도하는 게 좋다. 조금만 기다려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그 여유자금으로 말씀 주신 지역, 연신내 지역으로 투자해볼 수 있는지 임장 다녀오시고 또 어려운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방송 시간 통해서도 도움 드리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전문가와 만나서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김명관 이사 그리고 신지훈 이사와 함께 말씀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이번 주 목요일과 토요일도 진행됩니다.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2부도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1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